그래서 맨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던 분들이 조직이 커지고 커질수록 자기의 영역들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조직이 가다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체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퀀텀 점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퀀텀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갑자기 무엇인가가 되게 잘 되는 현상을 퀀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 퀀텀에 대해서 퀀텀 정의하냐면은 이렇게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가 이렇게 원자 주위로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돌다가 궤도가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궤도가 이렇게 돌면서 점점 큰 원을 그리면서 돌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돌던 게 갑자기 궤도를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퀀텀 점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 현상을 경영학으로 갖고 오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매출이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치솟아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도 구독자가 이렇게 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팍 뜨고 조회수도 이렇게 늘고 있다가 팍 뜨는 이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순간을 퀀텀 점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뛰어 오르는 현상을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퀀텀 점프를 맞이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공짜로 먹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데 이 퀀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점프를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리학에서 퀀텀 점프의 정의를 보자면 원자 내에서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점프하는 현상을 퀀텀 점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무엇이 가해졌냐면은 여기에 에너지가 가해진 거야.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든 간에 이렇게 에너지가 가해졌는데 이 에너지가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이 궤도를 돌다가 어느 순간 탁 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뭘 많이 받은 거예요? 에너지라는 것을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지.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노력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에서도 똑같이 뭐가 들어갔어요? 이 퀀텀 점프에는 노력이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원리를 보자면 첫 번째, 능력이 필요하지.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실 또는 꾸준함.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성실과 꾸준함을 유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건 솔직히 이렇게는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뭘로 정의할 거냐면은 성실한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은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꾸준한 시간, 성실한 시간. 성실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능력과 성실한 시간이 계속 주어졌을 때 확 뛰어 오르는 거 이거를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임계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임계점을 안다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요. 왜 떴는지 잘 모르겠으나 능력과 시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이 원리는 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연예인, 이쁜 여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많이 안 가더라도 갑자기 조회수가 는다든지 아니면 구독자가 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봐야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성실한 시간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증명하는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도 같이 늘어나고 시간도 같이 늘어나면서 그게 임계점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능력이 얼마큼 좋다 안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어쩌다 저쩌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자꾸 우리는 뭘 넣고 싶어 하냐면은 운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자꾸 운을 넣어가지고 폄하를 시키고 운을 넣어가지고 나를 높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운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임계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임계점을 도달할 때까지 꾸준한 성실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나의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능력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어느 정도 퀀텀 점프가 생겨가지고 그걸 유지하려면은 또 다른 능력들이나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퀀텀 점프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임계점까지 능력과
성실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퀀텀 점프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어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 곡선이 하나 생기면 두 번의 캐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캐즘엔 기술의 캐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캐즘에는 컨셉의 캐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기술이 탄생을 해서 상용화되기까지의 기술의 컨셉이 한 번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되냐면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가격, 그 다음에 완성도, 편리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배터리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용화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소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기술이 높다는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세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는 가격이 그나마 쓸만합니다. 근데 수소차로 가면은 가격이 더 높고 전고체로 가면은 더 높아집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상용화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어떤 얘기냐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수준의 차가 그랜저 정도 수준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은 아반떼 수준의 차를 벤츠로 사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포르쉐나 벤틀리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가격이 이걸 탈 바에는 차라리 안 타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기술의 캐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수소차랑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하지만 무엇이 안 됩니까?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힘든 캐즘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즘을 건너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기술에서의 퀀텀 점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용화가 된 다음에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히트 상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주류 시장이 돼요. 여기 뭐가 되냐면은 얼리 어답,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의 시장이라면, 이 주류 시장으로 넘어오려면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컨셉이 보편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전기차가 왜 힘듭니까? 얼리 어답터들이 지금 엄청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까지 왔나? 10%까지 아직 못 왔나요? 한 10%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치면 10% 정도까지의 시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얼리 어답터의 시장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이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10%까지는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시장이 이렇게 보편화가 되려면은 10에서 10%의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여기에 충전, 그 다음에 주차, 그 다음에 배터리 내구성,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충전 단자를 뭐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아, 이걸 타는 것이 참 편리하구나,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은 뭘로 자꾸 들이밀고 있냐면은 자율주행으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은 내연기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주류 시장으로 가는 이 컨셉의 캐즘을 건너려면은 퀀텀가 필요한 건데, 이 퀀텀 점프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류 시장으로 들어가는 이 컨셉의 퀀텀 점프를 하려면 첫 번째는 체계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왜 잘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던 대로 하다가 잘 된 겁니다. 그러면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거를 계속 주먹구구로 하게 되면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난장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체계화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실무 위주로 꾸려나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와서 이게 이 실무와 같이 번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을 갖고 와서 실무에 적용해보고, 실무를 갖고 이론에 비춰보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던 분들이 조직이 커지고 커질수록 자기의 영역들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조직이 가다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체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화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식이 이 안에서 쌓여서 다른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의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자기네 영역만 아는 거지 다른 영역을 이렇게 교류를 하지는 않아요. 트레이드 개념이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가 뭐냐면은 어디에서 디자인을 보고 거기서 기능성만 따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옷 회사에서 맥도날드를 가봅니다. 그랬더니 맥도날드는 뭐가 그렇게 잘 돼 있냐 봤더니 매뉴얼이 돼 있고 체계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운영하더라라는 것을 보고, 그러면은 우리 옷가게에서도 맥도날드의 시스템을 좀 갖고 와서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그런 모방이 가능하죠. 벤치마킹인데 완전히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좋은 부분만 갖고 오는 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폴라폴리스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겨울에 잘 입는 후리스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폴라폴리스가 어디서 낸 거냐면은 유니클로에서 스키복을 딱 봤더니 안에 내피가 폴라폴리스야. 근데 이것만 입어도 굉장히 따뜻한 거지. 그래서 스키복에 있던 내피에 입었던 폴라폴리스를 외피화 시켜가지고 겨울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보고 거기서 좋은 것을 따와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벤치마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에 있는 거를 우리 쪽으로 끌고 와서 거기에 맞게 만드는 것들을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거죠. 영역과 넘나들면서 네트워킹을 가져가면 거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따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체계화와 지식화를 통해서 회사가 외적으로 정리되고 내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퀀텀 점프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갖춰지는 거고, 이것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체계화하고 지식화하고 트레이드 오프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표준화가 되는데, 이 표준화가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가 돼서 나오면 이런 것이 시장의 표준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하다못해 충전기가 지금 C타입으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C타입으로 정리가 된다라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돼요? C타입에 맞춰서 나오게 되는 거고, 누가 봐도 충전기는 C타입을 사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그게 스테디셀러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표준화가 되고 나면은 고객 관리가 됩니다. 시스템이 안 잡혀 있고 체계화가 되지 않고 지식화가 되지 않으면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관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조직 관리가 됩니다. 이 조직은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이 조직은 무엇을 위해 있고, 이 조직은 어떤 일을 하고 하는 자기의 목표가 관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 조직 관리에서 누가 탄생하게 되냐면은 경영자가 탄생하는 거죠. 임원들이 이런 식의 체계 하에서 탄생하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주 작은 회사가 갑자기 크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로망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체계화를 위한 노력과 그다음에 지식화를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디선가에 배울 점들을 어떻게 따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퀀텀 점프라 그러면은 뭔가 운이 좋아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잘 된 것이 비록 운일지라도 끝까지 잘 되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체계화와 지식화를 통해서 이런 조직의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공짜로 얻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